최근 성추행 피해를 신고한 공군 여성 부사관이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을 놓고 파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군 안팎으로 폐쇄적인 군 문화가 화를 키웠다 이런 비판이 일고 있는데 조금 전 이성용 공군 참모총장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군형법 위반, 성범죄 등 사건에 대한 재판 경험이 있는 군 판사 출신 박하영 변호사 연결돼 있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국방부 검찰단이 2차 가해 증거 등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군 군사검찰단을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압수수색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인 건데 어떤 부분을 가장 좀 중점적으로 살펴보게 될까요? 일단 국방부 검찰단에서 공공검찰을 압수수색한 경우는 처음일 겁니다. 근데 그 관련해서 일단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초동 조치가 적절했는지, 그다음에 이제 피해자 국선 변호인의 그 역할과 행태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했었는지 그런 부분을 아마 들여다볼 겁니다. 네. 일단 오늘 압수수색과 관련해서 어떤 부분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지 변호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사건을 좀 차근차근 좀 짚어보면 그 성추행 사건이 발생한 게 석 달 전인 지난 3월 2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네, 이후에 맞습니다. 그 며칠 전에 그 가해자로 지목된 부사관이 구속되기 전까지 불구속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31일 이미 제출 형식으로 휴대전화를 압수하기 전까지는 휴대전화도 압수되지 않았거든요. 지금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런 초동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보시는 겁니까? 초동 조사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아마 그 차량 블랙박스를 확보를 했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는 증거가 이미 확보가 됐다, 유력한 정보 확보가 됐다 이런 취지로 아마 그 가해자 그 핸드폰에 대한 그 이미 제출 내지는 압수수색을 진행을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공군의 지금 여러 가지 정황상 회유 협박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가해자 핸드폰은 일찌감치 제출을 받았어야 하고 실제로 지금 송고총 상담관이 상당 기간 그 상담을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도 충분히 피해자의 그 2차 피해 내지 그런 정황에 대해서 충분히 검찰에서 파악했을 수가 있습니다. 아마 국방부 검찰단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들여다볼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변호사님께서 휴대전화 압수가 좀 늦어진 부분에 대한 지적을 좀 해주셨는데 이것과 별개로 또 구속영장 신청을 왜 이렇게 빨리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신병 확보를 하지 않았느냐 이 부분에 대한 지적도 꾸준히 나오고 있거든요. 네, 단순하게 본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뭐 피해자 진술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가해자의 아마 자백 내지 그런 자백 진술이 있다 보니까 단순 사건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그 군 내에서 특히 부하인 여군을 성추행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해야 합니다. 단순하게 인권보호 차원에서 불구속 수사를 하는 경우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분리돼 있다거나 다른 부대 소속이거나 또는 피해자가 전역을 해서 일단 군과 민간으로 나눠져 있는 경우에는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게 맞지만 같은 부대 소속으로 있는 경우에는 특히나 구속 수사를 하는 걸 원칙으로 하는 게 수사기관의 책임이자 임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변호사님은 군 판사 출신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짚어주셨는데 그러니까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도 구속영장을 빨리 신청을 해서 가해자로 지목된 부사관의 신병을 바로 확보를 했어야 된다. 그래야지 추가적인 2차 가해라든지 아니면 증거인멸 시도라든지 이런 걸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지금 피해 중사가 성추행 피해 보고를 그 소속 상관에게 했던 게 바로 그 다음 날입니다. 사건 사고가 있었던 그 다음 날이고 실제로 그 가해자에 대한 조사는 약 보름이나 있다가 진행이 됐습니다. 네. 그동안에 실제로 그런 피해자 가해자가 분리가 됐냐? 실제 분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같은 부대에 있다고 하면 바로 구속영장 신청을 해야죠. 왜냐하면 증거인멸 회유 협박이 있을 수도 있고 2차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반드시 구속영장 신청을 기본으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군사법원에서 대부분 영장 발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사건이 또 알려지면서 일각에선 이성용 공군 참모총장 그리고 서욱 국방부 장관 등 군 수뇌부 경질론도 일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이성용 공군 참모총장은 조금 전에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변호사님께서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예, 지금 공군 참모총장께서 사의를 표명을 하셨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금 이
이번 사건 사고가 있기 전에 몇몇 부대에서 그 코로나 방역 관련된 수칙을 위반한 뭐 골프 모임이나 지휘관들의 부적절한 행태에 대한 또 언론 보도가 조금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문책이 이어질 것 같아서 이번 사건을 아주 그냥 평이한 성추행 사건으로 다루지 않았나라는 부분인데, 만약 그런 부분이 공군 수뇌부에서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면 이거는 뭐 참모총장 한 명의 문제가 아니라 수뇌부 전체에 대한 경질론이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좀 들어보면 추가적인 수사 확대 필요성을 언급을 하신 건데, 그게 결국 지금 성추행 사건 자체 그리고 2차 가해를 넘어서서 이 보고 체계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이 보고 이후에 후속 대처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도 명확히 규명을 하고 책임 있는 사람은 책임을 물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단순히 지금 참모총장 한 명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다음 군 수사기관의 수사 지휘 라인에 보고가 어느 정도로 돼 있었냐, 그리고 보고를 받고 어떤 후속 조치가 이루어졌는지가 문제입니다. 실제로 지금 이번 사건 피해 여성 군인의 그 사망 사고를 변사 사건으로 보고했다는 부분도 언론 보도에 여러 번 노출이 됐습니다. 과연 그 변사 사건으로 단순 처리를 한 건지, 이 사망 사고의 이유가 성 관련된 사건 피해자라는 것까지 보고가 국방부에 이루어졌는지, 과연 국방부에서 보고를 받았다고 하면 그에 따른 조치가 어떻게 적절히 이루어졌는지, 이런 부분도 반드시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변호사님, 지금 현재까지 유족 측에서 고소한 사람들은 대부분 그 1차 가해자 그리고 2차 가해가 의심되는 사람까지 부사관급들인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과 네, 별개로 그렇습니다. 변호사님께서 추가적으로 좀 들여다봐야 된다라는 거는 이 보고 체계 과정의 문제, 초동 수사 과정의 문제도 확실히 지켜봐야 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조금 전에 이 변사 관련된 보고 이야기도 하셨는데, 통상적으로는 어느 정도 수준까지 보고가 되는 겁니까? 보통은 전군에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 변사 사고 보고를 하게 됩니다. 왜 변사란 용어를 쓰냐면, 일단 사망의 원인이 자살인지 타살인지 부검 결과가 나오기 전이나 확실치 않으면 다 변사로 일단은 보고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사망 사고, 특히 이제 변사 사고에 관련해서 특히 이와 같이 사건이 진행되고 있다든지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그와 관련된 이유를 반드시 부기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이유 부기가 제대로 됐는지 부분을 살펴봐야 되고, 특히 수사기관에서는 초기에 이 수사 지휘 체계에서 과연 어느 정도의 범위까지, 어느 정도의 사실관계까지 정리를 해서 공군 수뇌부에 보고를 하였는지도 꼭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변호사님, 앞서 이 단순 변사 보고와 관련해서 상부에 보고를 할 때 그 이유를 명확하게 기재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까지 지금 제기된 의혹은 앞서 성추행 피해를 당했다라는 이유 부분이 지금 빠져 있는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네, 있는 거지 그렇습니다. 않습니까? 이 부분이 만약에 사실로 드러났을 경우에는 어떤 처벌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까? 일단은 지금 군에서는 뭐 보고 체계에 있어서는 다른 공직과는 다릅니다. 아주 상세한 보고가 이루어지는 게 특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런 보고가 단순하게 그냥 변사 사건 보고라는 이름으로 보고가 됐다고 하면, 이 부분은 지금 성 관련된 특히 회유 협박 부분에 대한 수뇌부의 인지가 있었다는 정황으로 또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네. 부분에 대한 수사를 아마 국방부 검찰단에서 이 성 관련된 범죄와는 별도로 아마 들여다볼 것 같습니다. 예, 들여다봐야 할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것 같고요. 이런 네, 안타까운 일이 일어난 그 기본적인 원인에 대해서도 좀 파악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사실 군내 성폭력 맞습니다. 종합대책, 이런 군내 성폭력 근절을 위한 제도는 뭐 차고 넘친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 결국에는 군 인식이 이걸 따라잡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봐야 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군에서는 지금 각종 이제 성폭력 예방, 그다음에 성폭력이 발생한 이후에 이제 신고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조사 및 그다음에 피해자 보호에 관련된 제도는 거의 완벽하게 지금 노화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 제도가 국민들의 인식과 달리 그냥 제도, 종이상의 제도로만 남아있던 게 아닌가 싶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 피해자와 가해자 분리라는 거는 지금 사건 수사 이전에 반드시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사건 사고와 관련된 보고가
3월 3일경 정도에 있었는데 한 15일경간 지금 피해자와 가해자가 같은 부대에 있었다는 것만 봐도 지금 제도가 이 시스템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다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뭐 지금 이 공군 내지는 국방부의 이런 성 관련된 대책과 관련해서 외부인이 참가를 할 수 있냐 없냐라는 부분까지 지금 언급이 되는데 지금 여러 가지 제도화된 내에서 녹아들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뭐 민간인의 참여, 전문가의 참석이 가능할 거로 보입니다. 네, 변호사님께서 성폭력 근절을 위한 제도는 어느 정도 마련돼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제도, 마련된 제도를 정작 제대로 실행하는 게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네. 유족 같은 경우에는 이 피해 부사관 같은 경우에는 그 피해를 당한 이후에 국선 변호인으로 군 법무관 출신을 선임을 받아서 그 변호인은 선임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유족 측의 주장으로는 이 변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국선 변호인은 선임은 됐지만 변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제도가 마련됐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실행이 안 됐다. 이렇게 주장을 좀 하고 계세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지금 국선 변호인으로 이제 군 법무관이 이제 선임이 된 거는 분명한 사실인데, 이 국선 변호의 활동이 이제 적절했는지가 가장 문제됩니다. 특히 이제 일반적인 형사 사건 같은 경우에는 국선 변호의 활동이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뭐 신고를 한다든지 고소장을 작성한다든지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검찰에 진정을 한다든지 추가 증거를 제출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국한되어 있는데 성 관련된 범죄 특히 여군 그다음에 가해자가 상관인 남성인 경우에는 그와 관련된 보호 조치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성보충 상담관 내지는 병행생활 전문 상담관에 대한 인계 그다음에 2차 피해 예방 활동까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네. 그런 부분이 굉장히 미흡했던 걸로 보이고 과연 또 이 국선 변호인 선정 과정에서 지금 언론에 나온 걸로는 지금 국선 변호인은 이제 결혼식을 앞두고 있었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국선 변호인 활동에 지장이 있는 국선 변호인이 선정이 된 게 아닌가 이런 부분도 확인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네. 자, 이제 여야도 철저한 조사를 압박을 하고 있고요. 또 후속 입법을 통해서 근절 대책을 마련하겠다 하고 있는데 어떤 부분에 대한 보완이 좀 더 필요하겠습니까? 특히 성고충 전문 상담관하고 양성평등 상담관 이런 이제 전문가 집단이 군 내에서 이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지금 언론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그 성고충 상담관 같은 경우는 22회에 걸쳐서 상담이 이루어졌는데 그 중간에 자살하고 싶다라는 이제 피해 여군의 그런 이제 문자 메시지까지 받은 정황이 있지만 실제로 피해자 조사 과정에 그 군 검찰 조사 과정에 대해서는 실제로는 지금 충분히 피해자 조사를 할 수 있다. 지금 자살 우려는 없다라는 이런 아마 보고를 했던 걸로 보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성고충 전문 상담관 등이 특히 외부 전문가, 그다음에 법률 전문가로 이루어져서 향후에는 조금 더 성 관련 전문 상담관 제도가 활성화 있고 내실화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변호사님, 지금 앞서 성 관련된 여러 군내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추가적으로 네.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을 드릴게요. 이 군인 같은 경우에는 민간인과 달리 군 형법 등을 적용을 받는 직군이지 않습니까? 군 형법상의 뭐 미비점, 보완할 부분은 없습니까? 지금 군 형법상에서는 지금 특히 군내 이제 여군 내지는 이제 남성 군인 동성 간의 뭐 이런 모든 지금 성 관련된 그 사고에 대해서는 가중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군형법상의 제도가 미비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관련 군 사법기관에서의 그 처벌 의지, 그다음에 군 수뇌부에서 과연 성폭력 예방 활동과 더불어서 군 사건 사고에 대한 후속 처리 결과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관심을 보이느냐가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민간에서도 군 사건 사고 결과에 대해서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안타까운 사건이 반복되지 않도록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 그리고 철저한 수사와 함께 재발 방지 대책도 마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군 판사 출신 박하영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